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방친 5인방은 누구냐? 자, 지금까지 칼럼 1, 2, 3, 4 5번째의 이제 결론을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분명히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서 인적 쇄신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성난 민심과 본격적으로 싸우겠다는 오기야. 그러면 그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한판 붙는 건데 누가 이길 것이냐? 그건 이미 해답이 나와 있는 거야. 누가 이길 것이냐? 그 결과는 너무 뻔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완패하는 거야.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대통령도 존재하지 않아. 네.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도 민심에 굴복해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아들 김현철을 자기 부인 손명순 여사의 정말 눈물겨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현철을 감옥에 보냈어. 김영삼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 국민의 원성, 그 지지율 하락 앞에서는 장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김현철 구속시키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중에 이른바 홍삼 트리오 그 사건 나왔을 때 자식들 감옥 가는 것을 천하의 김대중이가 봤어. 지켜봤어. 이효 여사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거나 탄핵당하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주의자로서 정말 나는 호소하고 싶어. 윤석열 대통령이시여, 당신은 제왕이 아니야. 근데 당신이 하는 걸 보면 완전한 제왕인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면서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사과 반성해야 돼. 눈물로 호소해야 돼. 나 윤석열은 달라질 겁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해 주십시오. 네, 야사원님 감사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야. 무슨 민심과 싸우겠다는 이야기야?
윤석열 지지율 폭락의 첫 번째 요인은 그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5인방이 첫 번째가 누구냐?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김건희 여사인 거야. 부인 김건희 여사. 지금 이걸 인정해야 돼. 지금 민심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 부부 모두에게 화가 나 있어 분노하고 있는 거야. 이걸 만약에 상황을 대처를 잘못하면 이승만 대통령 하야 때 국민적 원성이 됐던, 정말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기붕 부통령과 박마리아 케이스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청와대를 흉터 흉지로 만든 건 누가 만들었느냐? 그건 후임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어.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히 잔혹한 근성을 갖고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야. 에? 스리랑카처럼 국가를 부도내고서 도망칠 수 있는, 도망치도록 만드는 나라가 아닌 거야. 첫 번째 결단이 뭐냐? 김건희 여사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공식 석상에도 제발 등장하지 말도록 해야 돼. 이번에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한 게 뭐냐? 지난번 정조대왕 진수시, 정조대왕함, 현대중공업 울산 그 도크에서 열린 바로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그 화려한 의상을 입고 금도끼 밧줄 절단한 그 세리머니, 그 퍼포먼스가 치명적으로 작용한 거야. 김건희 아웃이야. 김건희 아웃. 이게 국민의 명령이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망친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권성동, 장제원이야. 탄핵의 주범 권성동, 장제원을 윤석열 정권의 간판 인물로 내세운 거. 권성동, 장제원을 귀가 조치해야 돼. 보수의 분열, 탄핵의 주범이야.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탄핵의 주범인데, 탄핵 주도 세력의 재집권에 분노하고 있는 그 보수 우파한테, 그 보수 우파들이 눈만 뜨면 주구장천 권성동, 장제원, 그들의 세상을 보게 만든 거. 이게 불행의 씨앗이야. 두 번째가.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이 누구냐? 한덕수라고 하는 국무총리, 김대기라고 하는 대통령 실장, 이 처세주의자들, 경제 만능주의자들을 거기에 앉힌 거. 정말 정권 창업기에 정말로 잘못된 인사라는 거야. 어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그랬어. 이건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는 형식적인 해명이에요.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아. 어찌 이렇게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냐 이거야. 정치판에서 굴러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유능한 전략가들을 내세워도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말까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창업 실패는 대한민국의 주류, 이 보수 우파를 배신한 데 있다는 거야.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 그게 뭐냐? 김대중, 좌파 김대중이가 집권했을 때 JP, 김종필을 총리로 내세운 이유가 뭐냐 이게. 김종필을. DJP 연합 때문이다. 천만의 말씀이야. 반드시 국무총리가 아니고서라도 다른 자리를 앉힐 수도 있었던 거야. 이 김종필 우대를 왜 했느냐? 대한민국의 주류는 보수 우파이기 때문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보수의 노무현 행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좌파 골수인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총리를 내세웠어요. 그 배경을 알아야 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노무현의 한덕수, 김대중의 김한길, 노무현의 김병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돼. 아예 판을 바꿔버려야 돼. 네? 이른바 게임 체인지를 해야 돼. 판을 바꿔버려야 돼. 전면적으로. 창업 제2기로 가야 돼. 빨리 전환해야 돼. 자, 6번째입니다. 지금 40분, 9시 40분이 되려면 딱 4분이 남았습니다. 아, 정말 아까운 얘기인데. 6번째, 세상에 없는 듯한 박근혜의 침묵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처럼 제가 방송을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삼성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신 게 작년 11월 22일입니다. 그러면 벌써 8개월, 9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건강이 나쁘기 때문이냐? 건강이 비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느냐고 그러느냐? 그리고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침묵을 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건강이 물론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건강 때문에 만약에 지금 침묵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추측이 이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이게 보안을 잘 지킨 것도 있지만 물론 박 대통령이 보안을 중시하죠. 그렇지만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면은 그게 과연 소문이 안 났겠냐 이거야. 합리적 의심이지. 나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치명적으로 건강이 나쁜 상태는 아니다. 8,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건강이 굉장히 회복됐다고 저는 자신한다. 그런데 왜 침묵하느냐?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나서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왜? 윤석열 정권이 지금 출발부터 위기인 상황이야. 그리고 초기야.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탄핵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다가 그냥 사라질 거냐? 이게 또 드는 의문이잖아요. 저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냐? 저러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 거냐? 또는 정치적 재기를 하겠다는 의욕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닐까? 응? 그냥 저렇게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역사에 맡기겠다라고 그냥 물러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는 의문이죠.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운명론자로 바뀐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윤창중은 정치를 지켜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고 박근혜식 정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지금 문재인이가 인권 변호사의 탈을 쓰고서 김정은을 남북 정상회담에 불러내기 위해서 서해안에서 월북 조작을 하고 이 짐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동해안에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불송하는 이 만행, 이 짐승이 아니면은 인권 변호사의 탈을 쓰고 저지를 수 없는 그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에서 보란듯이 여름 휴가를 부인 김정숙과 함께 보내는 그 문재인 인간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야. 여름 휴가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의 시름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가야 할 인물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다고 하는 이른바 대프리카라고 하는 그 대구에서 이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저며와. 문재인이가 저런 악마와 같은 그 짐승보도 못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문재인이가 떳떳하게 지금 일행을 이끌고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이 여름을 보내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저며와. 내 솔직한 심정이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러냐 이게. 왜?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야. 청와대 나오자마자 김정수 탁현민 데리고 제주도 가는 문재인과 대프리카 대구에서 침묵하면서 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박근혜와는 인간 자체가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세상에 없는 듯이 지구 한편에서 세상에 없는 듯이 지내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간에 그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 뜨거운 대프리카에서 은둔하고 칩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이고 전직 대통령의 도리 아니냐. 나는 문재인의 저런 휴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반드시 정치 재개를 한다고 확신합니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던 아니면 정말 음지에서 정치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를 하던 간에 저는 반드시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옥중성한집이 있어요. 거기에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진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나는 그것은 아닐 거라.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삼류 사기꾼이지. 그럴 리가 없다 이거야. 만약에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모든 기억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정치적 업적과 자산을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그럴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일요일 보내시고 제가 다음 주 월, 화, 수, 목 나흘간 휴가를 갔다 와서 금요일 아침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윤창중 없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